제가 그동안은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을 사실 감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운연하게 그냥 저희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한 16년을 했거든요. 16년을 하면서 성격도 굉장히 예민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좋았다가 조그만 일에도 슬퍼해서 울고 좌절하고 굉장히 막 그 시를 쓰니까 그 시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남들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의 그 유혹도 받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나온 거죠. 안 죽고. 근데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호주를 떠나게 됐어요. 그 떠나게 된 이유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조금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왜 앉으시죠?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저 가방 내놓으셨어요. 제가 좀 누가 보면 좀 웃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어느 날 자살의 유혹에 있는데 그 호주에서 점성술사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참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나름대로 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각자에게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런 책도 내고 뭐 캐나다, 영국에서 방송 출연도 하고 또 그쪽에서는 전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우연하게 이제 맞닥뜨려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넌 정말 행운아야. 아니 난 이제 자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넌 행운아야. 제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너는 어떻게 행운하냐면 남들은 하나밖에 없는 수호천사가 너한테는 둘이나 있어. 그래서 너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죽는 거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린 애를 두고 죽을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진짜 참 뭐 일일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많은 과정을 겪었는데 터무니없이 들렸어요. 근데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야 너는 행운하다. 네 전생은 이렇다. 너는 전생에 사람을 많이 살리고 침술사도 했고 이랬는데 정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놓쳤다. 그래서 네가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자청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왔다.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픽. 그리고 내가 뭐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하다못해 뭐 마사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너는 무료 의료센터를 하게 될 거야. 그러고는 그냥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죠. 한 2주 있다 중국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팔을 못 쓰게 50견이 와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되면서 옷을 벗고 입을 수도 없이 이제 50견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그때 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계속 망가지고 있었던 거죠 몸이. 그래서 괄사라는 이제 꽈사라 그래가지고 꽈샤라는 그런 중국 긁어서 고치는 데를 이제 가서 한 번 했는데 온통 멍이 아주 색이 엄청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경험이 돼서 그때부터 야금야금 자연치유 관련된 데 이제 제가 이제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서 제가 8년 6개월을 딱 살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뜸사랑 상해지부 이래가지고 결성해가지고 제가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거기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그 수제자 여자분이 이제 중의사인데 그분을 모셔다 놓고 뭐 돈을 대고 하면서 모임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뜸을 뜨고 뭐 여기 조그만 뜸을 이렇게 태웠는데 저는 거기서 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뜸사랑인데 왜 저 여자는 괄사해요? 그리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애기 아빠가 오랜 지병을 앓다가
그러다 결국은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됐고, 그래서 제 해외 생활이 16년이 이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왔다가 아기 아빠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명백한 의료사고지만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를 내가 의미가 없다.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돈 뭐 받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죽어서 이 억울하게 죽은 이 비통한 마음을 내가 사람 살리는데 쏟아붓겠다 하는 그때 그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그 약을 끊는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약근사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좀 말도 많았어요. 그 안승문 씨도 거기에서 제가 뵀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과 병원을 무조건 믿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좀 파장도 있었긴 했는데 사람들한테 건강한 먹거리 또 자연치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운영자 노릇을 하면서 뭐 목요 모임이라는 걸 꾸렸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남들이 볼 땐 사이비야. 간판이 없어. 근데 사람은 살리는 그 도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제 비용으로 이제 2년 정도 넘게 2년 반 정도를 교회 같은데 이제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근데 통일교 쪽에서 그 이렇게 손을 잡자고 연락도 왔고, 야 이거 진짜 우리가 찾는 거야. 왜냐면 거기에 미강효소 만드는 것도 있었거든요. 미강효소라는 게 쌀의 이제 부산물인데 그 쌀의 부산물을 가지고 한약재,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한약재를 한두 개 넣어서 청국장처럼 발효를 시킵니다. 그럼 그게 막 살아요, 사람이. 저는 사람 살리는 방법을 많이 이렇게 이독치독도 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살리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릴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생물에 의한 미생물과 발효가 어우러져서 거기에 있는 성분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하고 또 부족한 부분도 느끼고, 근데 제가 원래 그 유미 테라피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가 내 거를 뭐 가져야지, 나는 이걸 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우연처럼 제가 맨날 그 괄사하고 있으니까 괄사에도 지치고,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괄사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열이든 뭐든 다 한계가 있고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자학의 수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아들이 엄마가 죽어도 난 슬퍼하지 않겠다. 너무 내가 내 몸을 막 학대하고 온몸이 멍들고 막 어떨 땐 또 벌침에 또 미쳐가지고 벌침으로 나가니까 이게 다 부어가지고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러다 나 오늘 이게 폐에 문제가 있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엄마 지금 못 움직이는데 여기저기 요 근처에 약국에 몇 개 전화번호가 있다. 밤에 하는데 여기를 두드려서 가서 이걸 사와라. 항히스타민 제들을.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근데 그때 탁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이 열이 나고 붓는다는 거는 열을 빼고 싶어서 몸에서 하는 거니까 나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온몸을 미친 거 긁은 거예요. 막 눈물을, 아프니까 막 눈물을 흘면서 막 긁으니까 어느 순간 꼭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런 그 자석을 가지고 그 김태훈님, 제가 이제 미팅 저희 모임할 때 김태훈님을 초대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석 요법을 저한테 이제 자석을, 그 전에도 자석으로 뭐 제니센이라 그래가지고 수십만 원짜리도 제가 사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해본 게 없어요. 또 갈바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생체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누구는 미용 때문에 했지만 저는 우리 애기 아빠 살리려고 양자 파동기도 사고, 손가락 같은데 여기다가 모세혈관이나 이 림프 뚫어주려고 그 갈바닉 하니까 이게 보통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이 빠지는 거야. 그 기계 이렇게 찍 해가지고 하고 또 그 뭐 바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자석을